좋습니다. 39번, 139번 계속 진행을 해보고요. 참고로 140번은 꽤 중요하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140번 중요해요. 140번 풀기 전에 간략하게 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1보다 큰 상수 A,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가번 조건 봤더니 f의 제로도 0이고요. 그 다음에 fa도 0이래요. 그러면 3차 함수니까 x 빼기 제로, 그 다음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나번 조건 관찰해 볼까요? 나번 조건 관찰해 봤더니 f'1, 1에서의 미분 개수도 a에서의 미분 개수도 0이에요. 이제 좀 되면 좋겠는데 a에서의 함수값도 0이고 a에서의 미분 개수도 0이니까 a에서 함수값도 0, 미분 개수도 0이니까 주어진 식 fx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르면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0에서도 0이고 a에서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니까 x 빼기 a를 fx를 써보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빼기 제로 인수로 갖고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1의 값 또한 0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조건을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쌤이 추후에 이제 그 시즌 1 끝나고 시즌 2 가면 좀 더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 조건을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하는 거 미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분해서 그냥 fx 전개 보면 x의 3승에 마이너스 2a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a제곱의 x인데 미분을 해봤더니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a의 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 집어넣으면 0일 거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맞아요? 이게 4죠? 4 미분을 하면 그러면 4a 플러스 3 이퀄 제로라서 a의 값이 1과 3인데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의 값은 얼마?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습니다. a의 값은 3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1대2 내분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영상에선 따로 안 할게요. 이때 이제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접근하기가 쉽겠죠?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해요.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고 있는 3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면적 구할 수 있는데 공식이 일단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 논리에 따라서 넓이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주어진 함수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x괄호에 x 빼기 3 전체의 제곱 dx 전개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면적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a에서도 0이고 a에서의 미분계수도 0이라면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40번으로 갑니다. 140번 별표 쳐보시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어떤 수학적 대상 어떤 뭐 함수든 그게 식이든 미정계수든 그들을 직접 구할 수 없을 때는 항상 그 다음에 관계라는 걸 기억한다고 했어요. 관계. 무슨 말이냐면 실제 주어진 함수 fx가 증가한다 그랬고요. fx는 증가고 증가. 그 다음 f3은 2. 그러니까 3,2를 지난다는 사실 이외에 아는 건 없습니다. 증가하고 3,2라는 점을 지난대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3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6까지 fx dx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f3 그 다음에 f의 6에 f의 인버스 x dx를 결정하래요. 이게 이제 54일 때 54일 때 구하라고 하는 게 f의 6을 결정하라고 했죠? 이 값을 계산해 보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녀석을 가지고 54를 구하라. 54 아니. 이 두 개의 합이 54이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f의 6이라는 걸 결정을 해버려.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fx가 어떤 함수인지도 몰라. 다항함수인지. 그죠? 그냥 단순히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는
1대1 대응인 함수. 그죠? 뭐라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말은 몇 대 몇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무슨 함수가 존재해요? 이와 같은 역함수가 존재할 것이다. 근데 역함수도 몰라, 원래 함수도 몰라,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두 녀석을 더한 결과 54라고 해서 F6을 구하래.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원래 함수도 잘 몰라요. 역함수도 잘 몰라요. 다만 뭘 하나 아느냐면 두 함수의 관계를 알아요. 관계. 오직 하나, 관계만 합니다. 어떤 관계? 주어진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 인버스 x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오직 이 관계 이외에, 그리고 f3이 2를 지난다 뿐만 아니고, 그러면 f3이 2라는 말은 이 녀석에 따르면 f의 인버스 2의 값이 얼마? 3이다. 그러니까 역함수는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3이다라는 사실 이외에 알 수 있는 게 없죠. 없어요. 다만 뭐라고? fx랑 인버스 x가 y는 x의 대칭인 관계에 있다고. 그려볼게요. 한번. y는 x라는 직선을 쫙 이렇게 그려놓고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첫 번째 3,2를 지나는 어떤 함수가 있대. 대략 3,2, 3,3이니까 3,2 이렇게 있겠죠. 3,2를 지나는 직선이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3일 때 2예요. 그 다음에 6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래.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잘 몰라요. 다만 증가한대. 6까지 갈 동안. 이 녀석이 6,f6이라고 써봅시다. 보이나요? 잘 안 보이려나?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요. 뭘 아느냐? 우리는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가 서로 y는 x의 대칭인 관계. 뒤집으면 똑같다는 사실만 알아요. 다시 써볼게요. 3,2를 지난데 3,2 어디인가 존재하겠죠. 3,2 그 다음에 6,f6이 존재할 거라고. 6,f6 다른 건 모르겠지만 증가래. 증가하는 그래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아느냐? 이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 보면 대략 뭐 이런 따위가 되려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 좌표는 현재 몇 컴마 몇이고요? 2,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컴마 몇? f 6, 얼마? 6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f6,6.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 얘가 fx의 그래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진 값, 정적분 결과 3부터 출발해서 6까지의 정적분 결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빨간색 그래프 요 영역일 거라고요. 요 영역. 얘가 3이고 얘가 6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f 인버스 f3부터 출발해서 f6, f3이라는 녀석은 이겼죠? 얘가 f3이거든. f3. f3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f6까지라고. f6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림 너무 복잡한가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 생각해보면 이 점은 얘를 뒤집은 거니까 요 노란색 이 그래프를 요 영역을 직접 구할 수 없어요. 얘 따로 직접 구할 수 없어. 다만 이 녀석, 이 역함수는 얘를 뒤집은 거니까 반대로 얘를 역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뒤집어버리면 완벽하게 겹쳐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다시 어쨌든 이 노란색의 영역하고요 이 빨간색 영역은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때?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고. 반대로 이 노란색 그래프는 y는 x에 대칭시켜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 x = 2라는 녀석은 이 3,2라는 요 지점에 대해서 y좌표가 2인 순간 여기로 오고요. 2,0은 0,2. 마찬가지 6,f6이라는 점은 y는 x에 대칭시키면 f6,6인 이 점. 얘가 얼마라고? 얘가 다시요. 다시 이 녀석. 그러니까 요 노란색 그래프는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 점 좌표가 6,f6이었던 점이 이 점으로 오게 되고 그럼 그때 이 직선 역시 y는 x에 대칭시켜버리면 얘가 된다는 거죠. 요거. 이 점의 좌표가 f6 되잖아요. 그죠? f6. 그래서 결국에 이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잘 안 보이나 그림이? 요 녀석의 넓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요 녀석.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림이 좀 복잡하죠?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 생각해봐요. y는 x가 있었대요. 어디엔가 두 점이 있어서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칩시다. 얘가 3이고 얘가 6이었어요. 요게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근데 얘를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 생기는 이 점 f6, 6, 그 다음 얘는 2,3인 점이 있고요. 그러면 대칭시켰을 때 이렇게 생겼을 텐데 다시 한번 얘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파란색 넓이, 이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파란색 넓이는 인테그랄 f의 2부터 출발해서 f의 3인가요? f의 3부터 출발해서 f의 6까지 그 값이 각각 얘는 2라는 거 알지만 얘는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이때 f의 인버스 x dx라고 이 파란색 곡선 및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버리면 이 두 점은 어디로 가요? 이 두 점 2랑 여기 f6이었던 이 점은 대칭되면 어디로 와? 일로 오겠죠. 그 점은 각각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 얘가 2였잖아. 얘가 일로 대칭된다고. 즉 이 선분이 이 선분으로 대칭되는 거야. 마찬가지 요 선분 fx, x좌표가 f6인 순간이니까 얘는 함수값이 f6이었던 요 지점으로 오게 되겠죠. 얘가 f의 6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선분은 다시 이 노란색 선분으로 대칭되게 된다고. 지금 그림이 약간 이상해. 사실은 이 파란색 직선하고 이 노란색 직선이 y는 x의 대칭이니까 교점이 여기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림이 조금 그러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암소 쏘리 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 y는 x의 대칭, y는 x와 만나는 교점에 의해서 그죠? 이 파란색 직선이 UL로. 마찬가지 이 파란색 요 녀석은 이쪽 노란색 곡선에 대칭될 거니까 결국 파란색 부분의 넓이라는 녀석은 이 노란색 색칠된 부분의 넓이랑 뭐 할 것이다? 일치할 것이다. 이게 노란색 부분의 넓이와 일치한다고. 이 녀석에다가 더하기 뭐 더하라 그랬죠? 문제에 나와 있기를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fx dx까지를 더한 결과가 5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하얀색 3에서 6까지 fx dx는 하얀색 부분 여기잖아. 여기에요. 그럼 보입니까? 결국에 노란색 영역 더하기 하얀색 기역자 모양의 넓이가 54라는 거죠. 그러면 기역자 모양의 넓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큰 직사각형은 뭐냐? 밑변 길이는 6이고 높이는 f6인 직사각형 6 곱하기 f의 6 빼기 작은 직사각형 밑변 길이 3 높이 2니까 2, 3은 6 이 결과가 54일 거라고. 따라서 내가 구할 f6의 값은 6 넘어가면 60 나누기 6 하면 10이 되겠네요. 그림이 조금 그리기 어려워서 관찰하기가 조금 곤란했었는데 이 그림으로도 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 여기서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하느냐? fx하고 f 인버스 x. 아무것도 몰라. 정보가 없어요. 딱히.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 두 그래프의 관계,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관계는 뭐에 대해 대칭이라고? y는 x에 서로 대칭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 이 대칭인 관계를 이용해서 각각의 그래프를 대칭적으로 그린 다음에 넓이 혹은 그 두 그래프의 관계를 해석해서 문제 해결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역함수를 직접 다룰 수 없을 때 원래함수랑 역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y는 x의 대칭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한다고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40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41번 계산 문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42번 가볼게요. 42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래프 그려서 교점좌표 찾은 다음에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143번 가볼게요. 143번 갑니다.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 그 다음 뭐가 나와있죠? 모든 실수 x 또 밑줄 쳐주시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에서 x까지 t 더하기 1 곱하기 ft 이 녀석의 dt. 이놈은 괄호치고 fx 전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F5를 결정하래요. F5. F5의 값을 구하시오. 그죠? 뭐가 있다고 우리?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미분. 물론 fx를 n차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라고? fx를 다항식이니까 a 곱하기 x의 n차 나머지는 잘 몰라요 하고 나서 좌변, 우변 실제 적분 계산해서 개수, 비교, 수치, 대입, 개수, 비교를 해봐도 돼요. 몇 차식인지를 먼저 결정해도 된다고. 그러면 개수, 비교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거니까. 근데 꽤나 복잡해. 그래서 첫 번째 그것보다 좀 나은 도구 수치 대입과 미분을 이용할 텐데 첫 번째 어떤 수치 대입 해볼까요? 그렇잖아. 개수, 비교 귀찮다는 거 보이잖아요. 집어넣어서 다 일일이 계산해봐야 되는 거니까. 귀찮잖아. 수치 대입.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좌변 얼마? 0이고요. 우변 f1. 따라서 f1의 제곱이니까 f1의 제곱이 0일 거니까 f1은 0이라는 관계를 얻었고요. 두 번째 뭐 해볼 거라고? 미분 해볼 거라고. 미분한테 헷갈리지 마. 그냥 이 안에 있는 한 덩어리가 하나의 함수야. 이 주어진 함수를 뭐 한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한 번은 x 집어넣고 한 번은 1 집어넣어서 뺄 건데 그죠? 얘를 머릿속에서 gt라고 해요. 그럼 얘 그냥 적분하면 뭐죠? 적분한 다음에 x랑 1을 대입하는 건 나중에 하고 적분하면 라지 gt. 그 다음 x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뺄 거니까 적분한 뒤에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g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의 도구 주어진 식 양변 뭐 할 수 있다? 미분할 수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이 gx 빼기 g를 미분할 거니까 미분해보면 양변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스몰 gx로 바뀌는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돼요? 그러니까 원래 gt라고 설정되어 있던 함수를 적분해. 부정적분 구해서 한번 x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뺀 다음에 그게 좌변이잖아. 이게 좌변이라고.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뭐랑 같다고? 얘랑 같다고. fx 전체 제곱하고 같다고. 이 주어진 식을 양변 뭐 할 것이다? 미분해 볼 것이다. 그럼 미분하면 뭐가 돼요? 다시 스몰 gx가 되네요. 스몰 gx. g는 제로가 되고 그죠? 미분하면 그럼 스몰 g